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개 잘해주신 손덕현 명예회장님, 좌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희 요양병협회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 개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인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고, 요양 서비스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15조 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노인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가사 일상 지원, 생활 지원으로 신변, 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을 통칭합니다. 통합 서비스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등을 서로 연계 및 조정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좀 긴 내용으로 해서 전에 2016년에 보사연에서 노인 대상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라는 주제로 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 수요 분석 및 공급 체계 다양한 연구를 시행한 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에 보사연 연구원장님이신 김상우 원장님께서도 축사도 쓰셨고요. 그 내용에서도 보시면은 아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의료비 문제라든가 요양병원, 요양시설과의 역할 정립 방안이라든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공급체계 등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단편적 연구만 수행됐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의료와 요양 공급체계 검토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없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 각각의 현안들과 문제점,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공급체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들 사이 각각 역할과 기능을 연계해서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케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물론 2016년이라서 자세한 통계들은 지금과 많이 다를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국책기관인 보사연을 통해서 이미 2017년에 다뤄졌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걸로 하시면 좀 편하실까요? 네, 고마워요.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에 노인 인구 비율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14.5%라, 그리고 이 당시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걸 예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절적인 체계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의료비와 요양 돌봄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60년에는 노인 의료비는 이거 작성됐던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229조에서 337조에 이를 전망이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약 101조로 전망되고 상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작년 기준에서 우리나라 건보공단 비용이 100조이고요. 노인 비용이 40조,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비용이 재작년 기준 9.5조입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비용은 당연히 국가 전체에 너무 큰 비용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다양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급성기, 악급성기, 장기요양 이어지는 전달체계 효율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의료체계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없으며, 또한 단절적인 상호 연계체계 부재로 서비스의 단절을 경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래프를 보시면 80세, 70세, 60세, 50세 또는 50세 미만으로 해서 각각 의료 비용이 차이가 나고 있고,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65세와 60세 사이에, 65세 미만과 60세 이상 차이에 각각 적게는 2.8배, 많게는 6.3배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6.3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 제공에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 요양병원과 시설 간의 역할 미정립, 장기 요양 기관 간 역할 미정립,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기관의 무분별한 증가,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2023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 실태 분석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인상적인 내용은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인정자에서 의료만 필요하신 경우와 의료와 요양이 같이 필요하신 경우, 요양만 필요하신 경우 분석을 해 보니까 총 37만 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그 의료 요양이 같이 죄송합니다. 총 45만 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감사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의료와 요양이 같이 필요한 경우는 37만 명으로 대략 80% 이상에서 이제 이런 치료가 같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내용이고요.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사실 요양기관 시설에서는 또 이걸 좀 충족시키기 어려운 면도 좀 있고, 또 요양병원에서 아무래도 요양과 의료 같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병원이 거의 유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 환자분들이 만약에 비용적 부담이 없다 하면은 요양병원 선호도가 일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 공급 체계 모색입니다. 급성기에서 임종기 1위까지 현행 서비스 공급 체계를 투영하여 각 단계별로 서비스가 부정한 제공 주체를 모색하므로 향후 노인에 대한 연속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를 제시하였었는데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대부분 급성기와 만성기를 담당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급성기와 만성기 또는 유한기까지 이루어진 아급성기에 대한 서비스 공급은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고,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노인 장기 요양급여 제공시설인 요양시설 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요양시설과 재가 서비스 간의 불명확한 역할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 등 특정 질환에 대해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임종기에 대한 체계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같이 하였습니다. 아급성기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관련된 내용이고, 아시다시피 급성기는 이제 기능 손실에 따라서 빠르게 상급 종합병원, 병원급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아급성기는 현재는 요양병원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기능을 현재 재활병원들이 일부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기 쪽에 가게 되면은 이제 요양병원과 시설, 재가 의원들이 같이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입원을 요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요양병원과 시설이 서로 혼재된, 입소동 요양이 마찬가지고요. 혼재된 상황으로 중복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내용이고, 임종기에 여기 적혀있기로는 그 당시에 호스피스가 메인이라고 쓰여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호스피스 의료기관보다는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신 환자분이 더 많은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사실 저희는 아급성기 뿐만 아니라 만성기, 임종기까지 사실 요양병원에서 많은 역할을 현재로서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등 중증 질병, 외상 등의 발생 후 초기에 집중 재활 치료 등의 시행에 따라 후유증, 장애 발생 정도, 삶의 질, 사회 복귀 여부 등의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급성기 후 재활 치료 미비로 인한 장기 입원 및 장애 정도 악화 등 개인과 가족의 어려움 및 사회 부정이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과 아급성기 의료체계 강화,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통해 급성기 이후 의료 제공의 연속성 확보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요구된 시점이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급성기 병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요양병원을 급성기 후 아급성기 의료시설로 유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요양병원 기능을 강화 분화하여 재활치료 중심, 치매관리 중심, 내과질환 중심 등 의료적 기능을 강화 함께 기존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평 강화하고 자원 소멸에 따라 별도의 가산 또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행위별 수가 인정 등 차등을 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급성기 후기 의료체계 정착을 위해 환자 본인에게는 치료 연속성 향상과 의료비용 절감, 의료비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입원과 상급 종합의료기관 이용 축소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다 추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확대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점유율은 67.7, 의료기관 내에서 점유율 67.4%로 한 4분의 3 정도는 이미 그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데, 임종의 질은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서는 이제 평가하는 내용 중에는 우리나라 임종의 질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기관이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서 임종 전까지 고통 완화보다는 CT
CT, MRI, 펫, 항암, 인공호흡기, 기도삭관 등을 통해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죽음의 질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호스피스 완화를 자국 특성에 맞게 도입하고 법제화 전문화 과정을 거쳐서 공적 건강보험을 급여하고 있는 일본, 대만, 독일, 미국 등에서는 대상자를 말기암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질환자로 확대를 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시피 대부분 암 환자에만 특정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기관은 병원 내 병동형, 병원 독립시설형, 지역사회 가정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상급 종합병원 중심의 병원에 국한된 경향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도로서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말기 환자 외에 다른 전체 임종기 환자를 대상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로 적절한 수 의견이 배치되어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하에 지역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 통합적 제공 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 통합적 제공의 필요성인데요.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는 몇 가지 구조의 문제점이 있는데 의료 전달 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명확하게 구분하게 나눠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과 기능이 현재 명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간 역할 등 많은 상황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 차등제를 통해서 상종병원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상종병원 이용의 예외적 조항 등으로 효율적 의료기관 이용과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단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편화된 실손보험 등을 통해서 비급여를 포함한 보험금의 8, 90%를 보상받기 때문에 현재의 가액정책을 통한 의료전달 체계는 사실상 그 목적을 달성에 어렵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건 논의의 핵심은 서비스의 연속성인데요. 서비스 연속성에 따라서 급성기 의료 서비스와 급성기 이후의 아급성기 의료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OECD 국가에서는 고령화를 대비하여 급성기 케어부터 요양까지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재정과 전달 체계를 통합하여 케어 연속망을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정책의 목표는 먼저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종합적인 관리를 제공할 단위 창구가 필요하고, 둘째,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통합 관리를 통해 다양한 욕구에 대한 즉각적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예방 돌봄 치료 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자의 유인책이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공급체계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서비스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서비스에 연관될 수 있는 제공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노인이 급성기에서 장기 요양을 이어지는 일방적인 진행이 아니라 각 개별 서비스를 진행하는 넘나들기 때문에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은 서비스의 연속성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시적절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각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연계를 원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어머니가 치매인데 요양병원 가야 하나요? 요양시설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누군가는 합리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본인의 그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 아니면 주변의 조언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의료 자원과 그리고 입원 필요 여부, 입소 필요 여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로 조금 좀 명확한 체계가 없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사에서 연구 결과로서 제시했던 것은 사실은 한국형 노인 요양 통합 모형인데요. 사실 이게 지난 정권에서 이제 김윤 교수님께서 지역 거점 병원이라고 이제 제시했던 거인데, 이거를 통합 노인 케어 센터를 국권이 만들어서 여기서 시설로 갈지 재가로 갈지 의원으로 갈지 병원으로 갈지 요양병원을 갈지를 각각 결정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병동을 참고한 모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려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중증 고령 환자 의료 이용 장기화에 대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령 환자 의료비 절감의 역할을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첫 번째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의료 이용 제한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먼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노인 통합 케어 센터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 입원하여 그 결과 재택치료, 요양시설,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이 결정된 환자 보호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로 갈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는 결과에 불복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이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20%였던 본인 부담 40% 올리거나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아마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양병 간병비 급여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저조한 재택진료 참여 의료진이 있으며 아직 커뮤니티 케어를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현재 문제점은 또한 고민해 볼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통합 케어 센터를 설치할 경우 국립병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체 의료에서 민간이 차지한 비중이 80에서 90% 이상으로 매우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립병원만으로 제한 둘 필요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각 지역별로 노인 통합 케어 센터를 소수만 설치해서 모든 만성기 의료 돌봄을 필요하는 고령 환자를 거쳐가게 한다면 그 필요 병상수 이상 확보 가능한 문제도 또한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2024년 우리나라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이 400만 명을 넘을 것이며 2030년에는 550만 명, 2040년에는 909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몰라도 이 전체 환자를 커버할 수는 없으며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국민병원만으로 커버한다는 건 사실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사실 노인통합케어센터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 환자에 대해 확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그 보사연 연구 결과이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관련됐던 연구나 아니면 법안 관련된 내용들로 정리해서 말씀도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고령화 의료 돌봄 현황 및 현황 추이입니다. 적혀 있는 것처럼 2021년 기준으로 현재 5,100만 명가량이 현재 국내 인구가 있으며 그중에서 65세 이상은 850만 명을 16.5%, 2050년에는 그 인구가 1,050명으로 65세 이상이 16.5%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죄송합니다. 2020년 돌파했고요. 2025년에 그 1,000만 명을 돌파해서 전체 구성비는 20%를 넘어가게 됩니다. 지역사회 노인 돌봄 필요자 비율도 보면은요, 65세 이상 비율이 각각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 제외 환자를 모두 합쳐서 2020년에는 돌봄 필요 환자가 300만, 2025년에는 390만, 2030년에는 489만 명, 2050년에는 815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이게 됩니다. 이 비율 증가는 일본이나 다른 서구에서 보이지 못한 우리 이전에 말씀드렸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 만큼 이에 대한 고민과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고민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2020년 노인 의료 비용은 전체 의료의 43%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2022년 기준 전체 의료비가 건강보험비용 100조를 돌파했고 그 중에서 이제 노인 65세 이상 비용이 40조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의 3배 수준으로서 1인당 진료비는 2020년 기준 487만 원 가량으로 전체 연평균 168만 명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약 3배 가량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지출은 2008년 도입 당시 5,500억이었으나 2022년에는 9.5조 원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용만 보더라도 불과 12년 만에 그 비용이 17배 이상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7년과 비교한다 할지라도 약 2배가량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치매 인구 또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진료비도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배지영 교수님들 연구에 따르면 돌봄 소요 대상을 노인, 신체장애, 만성질환자, 장애를 포함해서 봤을 때 2019년 기준 전체 인구 10.3%는 548만 명을 추산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75세 이상 인구들이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2028년도이면은 75세에 진입한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보다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많은 돌봄 요양 의료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 요양체계 부재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분절적인 노인 돌봄 체계의 문제입니다. 노인 의료 요양 서비스를 크게 보면 장기 요양보험을 통한 재가 서비스와 노인 요양시설, 국민보험을 통한 요양병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 선택할지는 대상자의 의료 요양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증 노인이 시설 또는 병원을 이용하는 비중도 또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요양시설과 병원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같은 선택자의 유사한 서비스 제공이 인식된 경우가 있어서 그 기능과 역할의 차별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가 서비스의 불충분성과 돌봄의 어려움 등 이유로 시설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 노인들의 요양시설 이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필요도와 요양 필요에 따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정립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합리적인 통합 판정 시스템의 구축, 요양병원의 재활 기능, 의료기능 기능 정립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의 필요, 의료 서비스 연계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 요인을 제거하는 것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분절된 돌봄 서비스 자원을 통합 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 전문 부분의 시스템 정비가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대상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또한 보건의료기본법의 지역사회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의 지역사회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 담당 인력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의료기관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에 대한 법률 제정이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에 요양병원 및 1차 의료기관이 참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노인 대상의 요양 돌봄은 복지적 접근만 해결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의료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서비스 체계와 구분되는 지역사회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고요. 방문 의료와 요양 돌봄 담당 인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 업무 연계 방안 또한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 표는 아마 이전에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노인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요구도에 따라서 의료 요구도가 높으신 것과 돌봄 요구가 높은 거에 따라서 둘 다 높은 경우에는 이제 고의료 고요양군으로서 의료 요양 통합기관 즉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요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적 서비스 요구는 높으나 돌봄 요구가 낮은 경우에는 고의료 저요양군으로서 복귀형 요양병원 즉 아급성기 병원 또는 병동을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 단기간 집중 치료 후 지역사회에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의료적 요구도 낮으면서 요양 돌봄 필요도가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요양시설로 가셔야 하고요. 또한 저의료 또 돌봄 요구도나 의료도 모두 낮으신 분들은 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댁으로 가시기 어려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케어를 확대하여서 커뮤니티 케어에서 지역사회 노인들을 이제 생활을 같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긴 한데요. 대상자의 의료 요양 돌봄 필요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 차별성이 점유되지 못하여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고 재정적인 효과성을 제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전체 의료비 절감이라는 차원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의료 요양 돌봄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점에서 연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요. 의료기관은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한 기간에만 한정하여 제공하고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 요양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 환자의 자리 능력을 배양시켜 조속히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서로 연계 및 조정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자고 하시면요. 일본에서는 그 보건의료복지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취지로 의료 서비스와 개호 요양 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2014년도에 지역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 촉진에 대한 법률 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지역 포괄개업 강화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내용입니다. 노인 대상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내용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같이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노인의 기능과 신체적, 정신적 상태 욕구에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가지는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그 노인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인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 의료 요양 종합 계획이 수립이 필요한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 원일이 제공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 의료 요양 종합 계획 수립을 하고 종합 계획에 필요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요. 아마 주요 내용들은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장기요양 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통합서비스의 연계, 협력 내용이라든가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 장기요양 정책 개선이라든가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 목표 기본 방향 그리고 8번에 있는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관계 정립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부 내용으로서는 지역 노인 의료 요양 종합계획도 수립돼야 할 것인데요. 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은 5년마다 노인 의료 요양 종합계획에 따라서 지역 노인 의료 요양 지역계획을 수립 수행하여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필요도 통합 평가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희망하거나 장기 요양 서비스 또는 돌봄 서비스 신청하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필요에 따른 통합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입원을 희망하거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미 신청을 할 때는 필요도에 따른 통합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다만 이미 입원 또는 입선 환자들과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는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 판정 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실제 의료기관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군과 요양 돌봄이 필요성으로 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한 환자분 그리고 재택 커뮤니티 케어 복귀가 가능한 환자분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그리고 돌봄 요양 필요에 따른 합리적 기준이 필요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및 사후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기에서 빠르게 전원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 통합 판정이 아닌 대학, 종합병원 담당 의료진의 전원 의뢰로 물론 이제 전문병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초급성기나 급성기 병상의 입원 기간 연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병비 급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병원 입원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통합평가를 통한 환자 분류 및 실제 기능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환자 평가가 필요한데요. 요양병원의 장 또는 요양기관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 노인에 대해서 의료 피해로도 요양 피해도 및 경제 사회적 요소를 포함한 환자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서 입원이 꼭 필요한지 입원 아니면 퇴원 퇴소 등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시설로의 전원이 필요한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장기 요양기관 간의 기능 구분이 필요한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병원과 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과 노인의 서비스 이용이 각각의 기관의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요양병원과 장기 요양기관의 입원 또는 입소는 보건복지부 영업을 정하는 의료 필요도 또는 요양 필요도 이상으로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뢰와 해송입니다. 의료기관의 장 또는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에게 의료 서비스 또는 장기 요양 서비스 등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 또는 장기 요양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를 하고 있는 노인이 퇴원 또는 퇴소한 경우에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내의 각 서비스와 연계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의료 요양 서비스 제공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요. 이번 노인이 퇴원 지원 계획에 따라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할 경우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방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요양병원의 장은 퇴원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의원급 의료기관 연계 또는 의뢰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입소 노인이 퇴소 지원 계획에 따라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실시하거나 다른 정기 요양기관과 연계 또는 의뢰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해당 요양병원에 퇴원 후 재택치료 및 방문 재활이 가능하도록 만약 방안이 된다고 하면은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유도하여 장기간 입원을 억제하여 의료비를 절감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현재 통합판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른 곳들은 다 유인체계가 있는데요. 요양병원에 대한 유인체계가 현재는 마땅히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요양병원에서 특히 이제 병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경영상에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사실은 이런 퇴원 환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인센티브 같은 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엔 장기적인 입원을 유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또한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방향 또는 지역사회를 복귀시켜서 환자분들을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향후 방향에 있어서 저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상총량제에 더해서 당연히 이러한 유도가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진료를 받던 의료진에 대한 진료 연수성을 확보하여 요양병원 퇴원 환자들이 의료적인 서비스의 강화 및 재입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있는 요양병원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중증 노인 환자에 대한 주치 제도의 단축 효과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요양병원의 의료진, 내과, 신경과, 재활학과 등, 그리고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의 공조하에 다학질 진료를 수행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방문 진료의 질 확보가 가능한데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1명 또는 2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다학질 진료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라든가 요양병원 퇴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중증 환자들을 말씀드리게 될 건데요. 결국엔 요양병원들이 참여하여서 같이 방문 진료나 이제 방문 재활 등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여러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치료나 아니면은 의료 서비스 등이 추 연계돼야 할지 내용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요양병원 전문화, 병원 및 병동제 또한 필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같이 필요할 거 생각되고 있고요. 재정 이로서는 아무래도 환자 분류 시 치매, 뇌혈관, 신경계, 암질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 환자 다빈도 질환인 치매, 뇌혈관, 파킨슨 병 등에 대한 질병 군별, 중증도별로 요양병원 기관을 전문화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양병원 이용 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 연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 회복, 재활, 입원을 통한 의료 처치가 필요한 사람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기능을 분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치료 기간 동안 통증, 부작용 등의 경험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암 전문 요양병원이 따로 분리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암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재활과 케어 제공이 필요하고요. 또한 꼭 불필요한 치료들 또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의 경우 암 진단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입원 환자의 사망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환자의 질환 특성을 고려한 생애 말기 돌봄 또한 필요합니다. 이미 요양병원 전문 병동제는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단일 예성기 환자에 대한 감염 병동을 이미 있는 요양병원은 꽤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올해 한 군데 민간 요양병원이 치매 안심병동 시범 사업을 참여하였고 추후 협회랑 복지부가 공조하에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호스피스 시범 사업과 재활병동 시범 사업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둘 다 현재로서는 복지부에서 딱히 확대사가 크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호스피스 병동이건 생애 말기 돌봄 병동이건 추후 둘 중 하나는 진행을 해서 우리나라 호스피스 환자, 그러니까 말기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진료가 좀 더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추후 암 전문 병동, 요찬 전문 병동, 파킨슨 병동 등 사회적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서 요양병의 의료적 기능 강화, 중증 환자분들의 회복 및 치료를 위해서 전문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동제 또한 같이 고려할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병원제로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기관만 확보한 병원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분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요양병원에서 관련된 치료를 받고 끝나가면 다음 병원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기관 간 연계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원도 지체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제 분절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병동제가 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의료원 또한 설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개의료원과 같은 시스템으로 요양병원과 시설 간의 중간시설에 해당하는 기관 설치합니다. 요양병 입원 필요성이 높지 않으나 의료주 필요도 있는 환자가 요양시설로 전원이 어려운 경우 입원 가능한 기관으로서 의료 비용 감소와 적정 의료 요양 돌봄 기능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화 연구 의료기관 설치가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노화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노인 의료 요양 종합계획 수립 지원이라든가 노인 의료 전달체 개선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인 의료 요양 돌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발표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